형부 딱 한 번만 넣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처제, 이건 아니야. 더 이상은 안 돼. 형부, 진짜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요.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잠시 후 들려온 처제의 말은 내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보험 서류요. 언니 몰래 처리하면 혼내잖아요.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여전하네.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형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 표정 진짜 웃겨요. 그렇게 시작된 웃음 속에서 우리 사이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언니의 부탁이었다. 요즘 내 형부가 힘든가 봐. 너라도 좀 챙겨줘. 그 한마디가 이렇게 길고 깊은 이야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이후 형부와 나는 자주 마주쳤다. 평범한 안부 인사, 형식적인 대화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가는 순간들이 있었다. 형부는 50살, 어느덧 머리엔 흰빛이 돌기 시작했고 나는 44살, 여전히 혼자였다. 서로의 삶은 다르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닮아 있었다. 하루는 형부가 말했다. 요즘은 웃을 일이 별로 없어. 나는 괜히 농담처럼 받아쳤다. 형부, 그럼 제가 웃게 해드릴까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돌리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말 진심처럼 들린다. 그 한마디 이후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웃게 해주겠다는 말이 그냥 말장난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형부는 늘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오래된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언니가 알면 섭섭하겠지만 그 외로움이 조금씩 내게로 옮겨오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형부에게서 문자가 왔다. 혹시 시간 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단 한 줄을 보냈다. 네, 지금 갈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단 한 번도 넘지 않으려 했던 선이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때론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형부의 진심은 의외로 따뜻했고 내 진심은 의외로 솔직했다.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오랫동안 외면해온 두 사람이 마주친 낡은 거울 같은 감정이었다. 누군가는 말하겠지. 그건 잘못된 감정이다. 맞다. 나도 안다. 하지만 마음은 이성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어느 밤, 형부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처제, 이건 언니가 알면 안 되겠지?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알면서도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형부, 언니보다 먼저 나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대답이 우리의 시작이었다. 형부, 딱 한 번만요. 그녀의 말이 또 귓가에 맴돌았다. 보험 서류 이야기를 끝내고 나왔지만 그 짧은 농담 같은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밤 나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웃자고 한 말일 뿐인데 이상하게 그 말의 어감이 자꾸 마음을 두드렸다.
딱 한 번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어딘가 묘하게 울림이 있었다. 며칠 후 언니가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말했다. 형부 처제가 그날 밥도 챙겨주고 서류도 도와줬다면서요? 진짜 고맙더라. 나는 대충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챙겨줬지. 참 성실한 사람이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은 어딘가 어색했다. 내가 성실하다고 말할 때마다 그날 그녀가 보였던 짧은 웃음이 떠올랐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을 건드리는 걸까? 그날 이후 이상하게 우리 둘 사이엔 작은 대화들이 이어졌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형부, 점심은 드셨어요? 응, 그냥 대충 먹었어. 형부는 늘 대충이네요. 그러다 병나요. 그 짧은 대화 하나에도 묘한 온기가 있었다. 누군가 내 하루를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느낌. 그게 그렇게 오랜만이었다. 어느 날 처제가 내 사무실 근처로 왔다며 잠깐 들렀다. 형부, 퇴근 전에 잠깐만 봐요. 커피 사왔어요. 그녀는 종이컵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다. 형부는 늘 블랙 맞죠? 설탕 안 넣었어요. 그 작은 배려가 괜히 가슴 깊숙이 들어왔다. 나는 괜히 농담을 던졌다. 처제,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언니 대신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묘한 부드러움이 있었다. 회사 복도 끝 창문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형부는 사람 말을 들을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네요. 그거 되게 따뜻해 보여요. 그래? 몰랐는데. 언니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형부가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속에서 뭔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언니가 몰랐던 나의 모습. 그걸 이 사람은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잘 들어갔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손가락이 망설였다. 결국 나는 짧게 썼다. 오늘 커피 고마워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그럼 다음엔 제가 밥 살게요. 형부는 커피값 비쌌을 테니까. 나는 괜히 웃었다. 그 말투, 그 장난기, 그 온기. 단 한 줄의 문자에 마음이 흔들렸다. 다음 주 주말 언니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처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들렀다. 형부, 언니 대신 냉장고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음식이 다 상했더라고요. 나는 괜히 당황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형부 집인데요. 언니 집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예전엔 이런 장면이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그녀의 뒷모습. 어깨 너머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물기 어린 손끝, 그 단순한 동작들이 이상하게 아름다워 보였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그녀가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 형부, 뭐 보세요? 나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아니,
그냥 너 참 열심히 한다 싶어서. 그녀는 살짝 웃었다. 형부 말투가 꼭 칭찬 같아요. 근데 왜 얼굴은 그렇게 빨개요?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분명 아무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싱크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언니의 부재, 그리고 처제의 미소가 교차하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형부, 딱 한 번만요.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건 분명 농담이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다른 의미로 들렸다. 그녀는 단지 친절했을 뿐이다. 내가 그 친절에 마음을 흔들린 것뿐이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그 변명보다 한참 앞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언니가 출장을 자주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안엔 묘한 공기가 흘렀다. 형부와 나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언니의 빈자리가 우리를 조금씩 가까이 밀어넣고 있었다. 형부, 저녁 드셨어요? 아니, 그냥 컵라면으로 때우려고 했어. 컵라면이요? 이 시간에요? 괜찮아, 간단해서 좋아. 나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형부, 제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볶음밥이라도. 됐어, 귀찮게 왜 그래? 귀찮아서 하는 거예요. 형부 혼자 먹는 거 보기 싫어요. 그렇게 우리는 식탁 앞에 마주 앉았다. 소리 없는 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언니와는 다르게 형부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어줬다. 가벼운 농담에도 웃고 사소한 고민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부,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익숙해질까요? 익숙함이 편하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게 무서워. 왜요? 편안하다는 이유로 놓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혔다. 형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외로웠다. 나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다. 형부, 그런 말 너무 위험해요. 왜? 누가 들으면 형부가 저한테 고백하는 줄 알겠어요. 그는 잠시 정적 끝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그렇게 들린다면 내가 말 실수한 걸지도 모르지. 순간 내 심장이 요동쳤다. 그건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나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형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오해해요. 오해해도 괜찮아. 네. 가끔은 오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니까. 그날 밤 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형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오해가 사람을 살린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다음 날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제, 다음 주까지 출장 더 늘어났어. 형부 좀 챙겨줘. 요즘 기침도 심하고 약도 잘 안 챙겨 먹는 것 같더라. 그 말에 나는 순간 망설였다. 형부를 챙겨라. 그 단어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다시 형부의 집에 갔다.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불빛만 깜빡였다. 형부 계세요? 처제 왔어? 그는 두꺼운 담요를 덮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컵을 건넸다. 형부, 물 좀 드세요. 약도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요즘은 내가 없으면 진짜 밥도 못 먹겠다.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내가 없으면 못 먹겠다. 그건 단순한 표현이었을까 아니면 마음의 틈새에서 새어나온 진심이었을까? 형부는 내 눈치를 보더니 작게 웃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그냥 내가 와주니까 좋다는 말이야. 알아요. 근데 형부 요즘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예전보다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좋은 거잖아. 좋죠. 근데 왜 저한테만 그래요? 형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형부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가 아닐까 기대했고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실망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그의 이름이 떴다. 처제, 미안한데 급히 부탁 좀 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 회의 자료가 필요한데 프린터가 고장나서 제가 프린트해 드릴게요. 정말 미안하다. 커피라도 살게.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를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치고 그 사이로 형부의 얼굴이 보였다.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어딘가 편안했다. 그는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처제, 나 요즘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뭔지 알아? 언니랑 통화하는 시간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문자 보낼 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농담 같지도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심장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언니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처제, 이번 주 주말엔 나 출장이라 또 못 가. 형부 혼자 두기 미안하니까 내가 좀 챙겨줘.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내 마음이 이미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형부의 온기가 내게 더 다가왔다. 이건 분명 잘못된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형부의 문자 한 줄, 전화 한 통, 웃음 하나에 하루가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어느새 형부가 아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문자 한 줄, 눈빛 한 번, 말투 하나에도 의미를 찾게 됐다. 처음엔 그저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부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건 분명 착각이 아니었다. 나도 그걸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진짜가 되길 바라고 있었다. 형부, 저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자꾸 보고 싶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다. 피해야 할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다.
그날 퇴근길에 형부가 말했다. 잠깐만 차 한잔 할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작은 카페 창가 자리.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형부는 커피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비 오는 날은 꼭 이렇게 생각이 많아져. 무슨 생각이요? 누구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 하루가 누구한테는 평생 잊히지 않는 날이 되기도 하잖아. 나는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았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형부는 잠시 웃었다. 처제, 나 요즘 내가 신경 쓰여.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형부, 그건 그냥 착각이에요. 그래, 착각이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런 말 해요? 착각이라도 지금은 그게 나한텐 위로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커피를 들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보다 내 심장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부의 말 하나하나가 자꾸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나 요즘 내가 신경 쓰여.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 역시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다음 날 언니는 여전히 출장 중이었다. 나는 형부의 안부를 묻는 척 전화를 걸었다. 형부, 어제는 잘 들어가셨어요? 응. 너는? 저도요. 비가 와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도 그랬어. 비가 참 묘하지? 네, 묘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린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날 저녁 형부가 전화를 걸었다. 처제, 혹시 시간 돼? 부탁할 게 있어서. 네, 뭐든 말씀하세요. 집에 잠깐 와줄 수 있을까? 프린터가 또 고장났어. 나는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다. 금방 갈게요. 형부의 집은 조용했다. 거실엔 희미한 조명만 켜져 있었다. 형부, 프린터는 어디 있어요? 거기. 근데 미안하다. 사실 그게 다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오늘은 혼자 있기 싫었어.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형부, 언니 출장 아직 며칠 남았어요? 이틀. 그럼 내일은 혼자 안 계셔도 돼요. 제가 있을게요.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그건 안 돼. 왜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형부, 우린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래. 아무 일도 없었지. 근데 왜 이렇게 떨리죠? 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머그컵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처제, 나 정말 힘들어. 무슨 일이에요? 요즘은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닌 것 같아. 언니는 늘 바쁘고 대화도 없고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난 혼자 있는 기분이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그 얘길 저한테 해요? 너만 들어줄 것 같아서. 그 말은 고백이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감정의 신호였다. 형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럼 나도 같이 흔들리니까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흔들려도 돼? 나는 숨을 삼켰다. 안 돼요. 그럼 왜 지금 눈을 피하지 않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가 내게 천천히 다가왔고 우린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했다. 공기 중에 퍼지는 숨결이 점점 가까워졌다. 형부, 이건 잘못이에요. 알아. 그럼 멈춰요. 멈출 수 있을까? 그의 손끝이 내 손등에 닿았다. 그 짧은 접촉이 모든 걸 흔들어 버렸다. 그 순간 문득 언니의 얼굴이 스쳤다. 이건 안 돼. 그 생각이 떠올랐지만 이미 늦었다. 형부는 손을 거두며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외로웠나 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뭐? 저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형부가 그 말 해줬을 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형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제, 우리 둘 다 참 바보 같다. 맞아요. 근데 바보인 게 싫지 않아요. 그 말 위험하다. 알아요. 그래도 진심이에요. 형부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그만 가요. 언니 오기 전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서 형부가 말했다. 처제. 네. 오늘 와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부, 내일도 혼자 있지 마요. 그건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분명 잘못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잘못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더 조심스러워졌다. 조심스러움이란 게 결국 더 깊어지는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걸 그땐 몰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 화면부터 확인했다. 알림이 없으면 괜히 허탈했고 사소한 안부라도 오면 하루가 가벼워졌다. 내가 먼저 보냈다가 지웠던 문장들이 기록처럼 쌓였다. 형부, 감기 괜찮으세요? 오늘 비 온대요. 점심 드셨어요? 지우고 다시 쓰고 결국 보내지 못한 말들이 나를 따라다녔다. 형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걸까?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는 한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다. 오늘은 좀 길었다. 많이 힘드셨어요? 응. 하지만 그는 말끝을 흐렸다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내 얼굴 보니까 좀 괜찮아졌다. 그 한마디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의 나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처럼 느꼈다. 멈춰야 했다. 그런데 몸이 먼저 안심해버렸다. 며칠 뒤 언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다음 주에 지방 강의가 또 잡혔어. 일주일 정도. 집은 부탁할게. 응, 알겠어. 형부 약은 식후에 먹게 챙길게. 고마워. 너밖에 없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밖에 없다.
그건 언니가 내게 준 신뢰의 말이었고 동시에 나를 미끄러지게 하는 경사로였다. 믿음과 유혹이 같은 문장 안에서 서로를 밀어 올렸다. 주말 저녁 집은 고요했다. 거실에 조명이 하나 켜져 있고 그 아래의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형부는 싱크대에 기대 서서 컵을 헹구고 있었다. 물소리가 낮게 흘렀다. 형부,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배고프긴 한데 손이 안 가네. 그럼 제가 간단히 할게요. 계란이랑 채소 남았죠? 있을 거야. 그런데 매번 미안하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 이런 시간 좋아요. 말을 하고 나서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형부도 그걸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고개를 숙여 못 들은 척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요리야? 아니면 함께 있는 거요. 허공에 오래 맴도는 대답이었다.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던져버린 공처럼. 형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말 위험하다. 알아요. 근데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식탁을 차렸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볶음밥이었겠지만 우리에게는 경계선 위에 올린 작은 접시 같았다. 조용히 먹고 조용히 웃고 조용히 눈을 맞췄다. 소금 한 꼬집만큼의 웃음과 후추 한 꼬집만큼의 떨림이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를 하려는데 형부가 내 손에서 접시를 빼앗았다. 오늘은 내가 할게. 너는 좀 쉬어. 괜찮아요. 같이 해요. 같이 그 말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네. 싫어요? 아니, 너무 좋아서 문제지. 그가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오래된 피로가 눌려 있었고 그 위에 얇게 발린 안도감이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설거지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서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소파의 끝과 끝. 같은 소파지만 다른 섬 같았다. 우리가 사이에 두고 있는 바다는 얕아 보였지만 빠져나오기엔 깊었다. 처제. 네. 우리가 하는 말들, 언니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 무너질 거예요. 언니가. 그리고 우리도. 그치.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형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근데 이상하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너랑 있으면 자꾸 세워지고 싶어져. 세워진다고요? 하루가. 마음이. 내 안에 나 자신이. 그 고백은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칼날처럼 날카롭진 않았고 물처럼 비어있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형부, 저도 그래요.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기다렸다. 숨을 고르고 나는 그 앞에 있는 내 마음을 그냥 꺼내 놓았다. 나도 자꾸 하루가 정리돼요. 이상하게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형부랑 얘기하면 덜 불안해져요. 그게 고백이라면 네. 고백이에요. 그는 내 쪽으로 조금 몸을 기울였다. 소파의 쿠션이 살짝 내려앉았다. 우리는 아직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다.
그때 형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나는 끝내보지 않았다. 형부는 잠깐 멈칫하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진동이 2번 더 울리고 멈췄다.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받고 싶지 않아. 그의 시선이 내 손목에 머물렀다가 다시 눈으로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무엇을 허락한 건지 모르면서 분명히 허락했다. 그날 밤 돌아가기 전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나는 물었다. 형부 내일은 필요하세요? 제가. 그는 대답 대신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필요해. 하지만, 알아요. 선은 지키자고 하실 거죠. 그래.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선을 지키자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먼저 말해버리니까 조금 서운하네.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이 문틈으로 흘러나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내 마음도 조용히 닫히는 듯 했지만 사실은 반쯤 열린 채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누가 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글씨를 보는 순간 알 것 같았다. 아침은 꼭 먹고 시작해. 오늘은 비 안 온대. 그 짧은 문장에 하루가 채워졌다. 점심 무렵 형부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다. 회의 잘하세요. 점심은 대충 말고요. 답장은 간단했다. 대충 말고 충분히. 충분히. 그 단어가 이상하게 오래 울렸다. 우리는 그날 저녁을 따로 먹었다. 만나는 대신 만나지 않은 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버텼다. 조심은 우리를 가라앉히지 않았고 오히려 가볍게 만들었다. 떠오르기 쉬워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주중의 끝자락 언니에게 메시지가 왔다. 토요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일정이 미뤄졌어.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형부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나에게 말했다. 오늘은 조심하자. 스스로와의 약속은 원래 가장 잘 어겨지는 법이었다. 토요일 오후 형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저녁에 잠깐 동네 한 바퀴 걸을래? 나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네. 해가 기울 무렵 동네 공원은 사람들로 적당히 붐볐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강아지들이 짧게 짖고 벤치에는 비어있는 자리가 없었다. 우리에게 앉을 자리는 없다는 뜻처럼 보였다. 우리는 말없이 길을 따라 걸었다. 여긴 예전엔 자주 왔었어. 형부가 말했다. 요즘은 잘 안 오게 되더라. 왜요? 같이 걷던 사람이 바빠졌거든. 오늘은 혼자가 아니네요. 그래. 오늘은 우리의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맞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흘렀고 가지 끝에 매달린 잎사귀 하나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멈춰서서 그 빛을 같이 바라보다가 형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제. 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을까? 아마 선의 그림자쯤이요. 그림자? 밟으면 안 되는 선을 그림자만 살짝 밟고 있는 느낌. 발끝으로.
그는 웃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웃음이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웃음.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돌아갈까? 네.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몇 번이나 같은 골목을 지나쳤다. 일부러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현관 앞에서 헤어지기 전 형부가 말했다. 오늘 고마웠다. 저도요. 그리고 그는 단어를 찾는 사람처럼 잠깐 멈췄다.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인 것처럼 느껴졌다. 문이 닫히고 복도 조명이 자동으로 꺼졌다. 어둠 속에서 한숨이 길게 흘렀다. 내 것이었는지 그의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밤늦게 전화가 울렸다.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선을 지켜줘서 고마워. 나는 답장을 길게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다. 결국 남은 문장은 단 하나였다. 내일은 조금 더 멀리 돌아가요.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다. 멀리 돌아간다는 말은 사실 더 오래 함께 걷겠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그대로 불을 끄고 누웠다. 눈을 감자마자 바람이 스쳤다. 선의 그림자가 천장에 길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아주 작고 조용한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은 언제나 변명에 가깝다. 형부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나는 이유도 없이 퇴근 시간을 늦췄다. 서로에게 말을 걸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다는 걸 이상하게 알 수 있었다. 주말 저녁 언니가 전화를 걸었다. 처제, 미안한데 나 일요일까지 강의가 더 생겼어. 형부랑 같이 저녁이라도 먹어. 응, 알겠어요. 형부한테 말해둘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오래 쥐고 있었다. 전화가 끊긴 자리엔 묘한 공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형부에게서 문자가 왔다.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을래요? 오랜만에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날 나는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대답했다. 금방 갈게요. 형부의 집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부엌에선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언니가 잘 해줬나 봐요. 형부 요리도 하시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그래도 누가 옆에서 먹어주는 건 오랜만이네. 식탁엔 찌개 한 냄비와 2개의 그릇. 수저 소리가 조용히 오갔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둘 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눈길이 닿을 때마다 공기 속 온도가 조금씩 달아올랐다. 형부, 언니 없을 때는 이렇게 자주 혼자 드세요? 응. 이젠 익숙하지. 익숙하다는 말 왠지 슬퍼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할까? 그냥 외롭다고 하세요. 형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외로워. 그 한마디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 안에는 모든 이유와 변명이 담겨 있었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형부는 조용히 내 옆에 섰다. 처제, 미안한데 수건 좀 줄래? 여기요. 손이 닿았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짧은 접촉이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졌다. 형부의 시선이 내 손목을 따라 올라왔다.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형부 이러면 안 돼요. 알아. 그럼 왜? 그냥 오늘은 말없이 있어주면 안 될까?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부엌의 풍경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위험한 자리였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 일정이 빨리 끝났어.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형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재빨리 수건을 들고 싱크대 아래로 몸을 숙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마저 들킬 것 같았다. 여보? 언니가 거실로 들어왔다. 여보, 어디 있어? 형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 부엌에서 설거지 중이야. 이 시간에? 설거지를 왜 혼자 해요? 그냥 밥 먹고 정리 좀 하려고.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숨을 죽였다. 언니의 그림자가 싱크대 문틈으로 스쳤다. 뭔가 타는 냄새 나지 않아요? 된장 조금 넘쳤나 봐. 휴, 깜짝 놀랐잖아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형부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형부, 이제 진짜 안 돼요. 그래. 오늘은 정말 안 될 뻔했지. 무섭네요. 무서워서 다행이야. 안 무서웠다면 우린 이미 끝났을 거야.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 안도,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함께 있었다. 밤이 깊었다. 언니는 방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TV 화면을 바라봤다. 그 안엔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리고 문득 형부의 방불이 꺼지는 순간을 봤다. 그 작은 불빛 하나가 꺼지는 게 왜 그렇게 아쉬웠을까?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다. 괜찮아요? 네. 미안해요. 오늘은 내가 너무 무모했어요. 형부 잘못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 다 바보예요. 바보라도 고맙다. 나는 그 답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한 줄을 더 썼다. 형부, 불은 꺼도 마음까지 꺼지진 말아요.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어쩐지 오늘 밤엔 너무 크게 들렸다. 이제 불씨는 완전히 피어올랐다. 누군가에게 들켜서 사라질 수도 혹은 더 타올라 모든 걸 태워버릴 수도 있는 불씨. 하지만 그때의 나는 아직 그 온기를 놓지 못했다. 무서운 줄 알면서도 그 따뜻함이 너무 그리웠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다. 하지만 피한다는 건 결국
마음이 이미 그곳에 있다는 뜻이었다. 도망치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다. 며칠이 지났다. 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고 나는 그런 언니의 미소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식탁에 마주 앉아 세 사람이 밥을 먹는 평범한 풍경 속에서 나와 형부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보지 않아도 느껴졌다.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긴장 속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걸. 언니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그렇구나. 형부한테는 잘해줘. 요즘 기침도 심하고 피곤하대. 그 말에 젓가락이 멈췄다. 기침, 피곤. 낯선 단어가 아닌데 이상하게 그 말들이 내 안에 걸렸다. 그 사람을 걱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걱정하는 척하는 순간 언니의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다음 날 저녁 결국 나는 그를 찾아갔다. 언니는 회식이라 늦는다고 했고 형부의 차가 아직 주차장에 있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노크를 할까 그냥 돌아설까. 손끝이 문을 두드릴 때 안쪽에서 느리게 문이 열렸다. 처제. 목소리가 낮고 쉬어 있었다. 언니는 회식이래요. 그래서 그냥 들어와. 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기침을 하며 물을 마셨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요즘 왜 그렇게 잠을 못 주무세요? 잘 모르겠어. 머릿속이 복잡해.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조금씩 틀어진 느낌이야. 형부 탓 아니에요. 아니, 내 탓이야. 그날 너 숨죽이고 서 있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나는 고개를 숙였다. 형부, 그날 일은 잊어요. 우리 그냥 잊을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미안해. 근데 진짜로 잊을 수가 없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형부,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죄예요. 알아. 죄지. 근데 죄라고 부르기 전에 사람 마음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의 눈이 붉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대신 손끝이 그의 손등 위에 닿았다. 그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형부, 우리 이러면 다 무너져요. 이미 조금씩 무너지고 있잖아. 그 말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저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가 내 머리카락 끝을 스치듯 손으로 정리해 주었다. 그 손끝의 온기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아팠다.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비가 오는 소리는 늘 평화로웠지만 그날의 빗소리는 이상하게 무겁고 낮았다. 형부가 말했다. 언니한테는 말 안 할 거지? 형부는요? 난 못해. 절대. 우리도 아무 일 없는 걸로 하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언니의 생일이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다. 언니는 형부에게 선물을 건네며 말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 이거 영양제야. 형부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잘 챙겨 먹을게. 그 옆에서 나는 웃고 있었지만 손끝이 식탁 밑에서 떨리고 있었다. 형부의 시선이 한순간 나에게 향했다. 그 짧은 눈맞춤이 언니가 모르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날 밤 나는 언니의 방 앞에서 멈춰 섰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언니의 낮은 코 고는 소리, 그 모든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휴대폰을 켰다. 형부, 오늘은 정말 힘드네요. 나도 그래. 이제 진짜 그만해요. 그래야지. 근데 아직은 못하겠어. 눈물이 떨어졌다. 그건 슬픔도 후회도 아닌 이름 없는 감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제 즐거웠지? 고마워. 케이크 맛있더라.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얼굴에서 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 피함조차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건 마음속에서만 들린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히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엔 말보다 빠른 감정이 있다. 숨기려 해도 새어나오고 감추려 해도 남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얼굴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그건 분명 느낌이었다. 눈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다. 처제, 요즘 형부랑 자주 연락하지? 그 질문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무서웠다. 언니가 출장 중이니까 가끔 안부만. 그래? 형부는 요즘 말이 없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럴 리가요. 그래. 너희 둘이 말이 잘 통해서 그런가 봐. 난 가끔 부럽더라.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너희 둘이 말이 잘 통해서. 그건 칭찬이 아니라 조용한 탐색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형부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가 눈치챘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알아. 오늘 저녁에 말투가 이상했어. 이제 진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근데 쉽진 않겠지.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봤다. 그건 마치 정말 끝낼 거야? 하고 묻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언니가 나를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할까?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 2잔이 있었다. 형부랑 무슨 일 있었어? 그 한마디에 손끝이 떨렸다. 무슨 일이라니? 내가 바보 같아 보여? 사람 눈빛은 못 속여.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보단 슬픔에 가까운 떨림이었다. 언니, 그런 오해하지 마. 오해야? 그럼 왜 내 눈을 못 보니?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 형부가 방에서 나왔다. 무슨 얘기야? 언니가 형부를 바라봤다. 오빠,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내가 출장 간 사이 둘이 무슨 일 있었지? 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오빠. 언니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내가 오빠 믿은 게 죄였네.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동안 난 뭐였는데. 형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했다. 언니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조용한 게 아니라 내가 멀어진 거였다. 형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미안하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건 우리의 벌이에요. 그래.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처제, 넌 내 인생의 착각이었을까, 진심이었을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진심이든 착각이든 어차피 이제는 끝이니까. 며칠 뒤 언니는 집을 나갔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형부는 그날 이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도 그를 피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게 있다. 기억. 그리고 그 안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밤이 되면 나는 종종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때 멈췄다면 어땠을까? 형부의 눈빛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렇게 무너졌을까? 답은 없었다. 거울 속 나는 그저 울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언니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처제, 나 이번 주에 집으로 갈 거야. 그 사람과는 얘기 다 했어. 너도 와. 할 얘기가 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제 진짜 끝이 올 것 같았다. 그날 언니의 집 문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낯설었다. 예전엔 따뜻해 보이던 그 빛이 이젠 신문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초인종을 누르자 언니가 문을 열었다. 왔구나.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거실엔 형부가 앉아 있었다. 그도 나를 보며 미소 비슷한 걸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미 무너진 사람의 표정이었다. 앉아. 언니가 커피를 내왔다. 우리 세 사람, 오늘은 거짓말 없이 얘기하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어.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결국 외로움이 불러온 일이라고 밖엔 설명할 수 없어.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잘 알아. 그동안 나도 오빠를 외롭게 했던 거. 그녀는 내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를 채우면 안 됐어.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었다. 눈물이 흘렀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 하지 마. 왜요? 그 말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 같으니까. 그녀의 말은 잔인했지만 정확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형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쯤에서 멈추자. 이건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야.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착각이라면 왜 이렇게 아프죠?
착각이 오래되면 그게 진심처럼 남는 거야. 그의 눈이 젖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끝을 맞았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언니가 내게 말했다. 처제, 비 오면 커피 마시지 마. 그날의 냄새가 또 떠오를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내리던 날의 카페, 그날의 커피 향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언니는 집을 정리하고 부모님 댁으로 갔다. 형부는 이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도심 속을 걸었다. 낯선 바람이 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형부에게서 마지막 메시지였다. 처제, 아니, 이제는 그냥 이름으로 부를게. 너를 만나서 고마웠어.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심이었어.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 대신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삭제했다. 사랑은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 줄 알았다. 몇 달이 흘렀다. 비 오는 날 우연히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한 남자가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다. 순간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형부가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의 뒷모습이 닮아 있었을 뿐. 그때 알았다. 사랑은 끝나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형부 아니 당신. 이젠 그날의 비가 덜 아파요. 창밖의 비는 천천히 잦아들었다. 그리고 내 안의 불씨도 마침내 조용히 꺼졌다. 우리가 사랑이라 믿었던 건 어쩌면 외로움이 만든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는 잠시나마 진심으로 따뜻했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한 번쯤 있었던 감정을 떠올리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랑을 버린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